지금 두 정수 PQ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뭐 유형을 말하기 싫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수라고 나와 있고 두 근이 허근이래. 그럼 우리가 이 개수가 정수다 보니까 이 Z1과 Z2의 이 사이가 이 두 관계가 뭐가 되겠어? 혈례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허근일 때는 개수가 실수면 혈례근이 되는데 정수는 실수에 속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Z1, Z2 중에서 아무거나 요 놈을 Z1 바로 두고 일단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포인트가 되는 거고 기억, 니은, 디귿은 이제 알아서 풀면 되겠죠. Q가 뭐 말하는 거죠, 얘들아? 두근의 곱. 요렇게 둘이 곱해달래. 그래서 얘는 뭐야? 얘는 그냥 풀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니은과 디귿이 좀 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복수수가 뭔지 모르는 거잖아. A 플러스 BI로 두겠습니다. 그럼 Z1반은 뭐라고 둘 수 있을까? A 마이너스 BI로 둘 수 있겠지? 곱하면 얼마 나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다. 근데 좀 생각을 해야겠구나. 우리 이거 실수 맞죠? 그럼 혹시 실수 제곱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지? 크거나 같다. 0 이상. 그럼 B제곱도 어떻게 돼? 0 이상 크면 돼. 잘 봐. 0 이상 0 이상을 더했을 때 0보다 크나요? 0일 수도 있죠. 둘 다 0, 0이면은. 근데 문제에서 힌트를 줬어요. 이 보기에 대한 힌트를. 뭐라고 써있냐면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허근 세팅을 해놨잖아, 쌤이. 복수처럼. 근데 여기도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려면은 둘 다 0이어야 되죠. 그럼 Z가 뭐가 돼버려? 다시. 우리 0이 제곱 0이 제곱 범위 구했죠? 그럼 뭐일 수 있다고? 둘 다 0, 0일 수도 있지. 그럼 언제 0이야? A도 0, B도 0이야. 근데 A도 0, B도 0이어봐. 뭐야? 0이네? 0은 허근이 아니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허근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B는 0이 아니라는 거야. A는 0일 수도 있어. B가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B제곱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범위가 얘예요. 0보다 크다. 그럼 무조건 0보다 크겠죠. 됐어요? 두 번째 니은 대입하겠습니다. Z1, 2Z2 Z1, 2Z2가 L잖아요. 2A-2BI 실수부 허수부 정리 좀 해볼게요. 3BI A B랑 A는 실수잖아. 얘는 아예 허수네. 얘는 실수고 둘이 같을 수가 없겠죠. Z1, Z2면 아까 했던 거 아니야? 요거 뭐야? 두분의 곱 얘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면 얘면 P 더하기 Q가 1이네? P는 뭐야? 두분의 합. 둘 더 할게. 2A. 두분의 곱. 얘. 응? 좀 씨 이상하다. 2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 만족하냐고 물어봤는데 얘가 1이야. 그럼 2A가 얼마 만족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0 만족하냐고 물어보니까 A는 0이 돼야 되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일단 해석을 좀 하면은 B제곱은 0이 안 돼. A제곱은 아무거나 상관이 없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더했을 때 1 나오려면 0이랑 1일 수 있잖아. 그럼 이제 뭐겠어? A가 0이고 B제곱이 1이니까 B는 뿔마 1이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 이거야. 왜 A가 항상 0이어야 될까? A가 0이 아니고 B가 뭐여서 둘이 더해서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1이 안 나오나? 뭘 구해봐야 돼? 발레를 구해보자는 거죠. 안 되는 예시를. B는 0이면 안 되고요. A랑 B를 잘 조합해서 제곱해서 1이 나와야 돼. 근데 제곱해서 1이 나오려면 한쪽이 0이 아닌 이상 분수 라인이지 않을까? 그럼 분수를 뭐 가지고 오면 될까요? 0은 아닐 거야. A는 0일 때 안 할 거야, 우리. 그럼 뭐 A에 2분의 1 넣어볼까? 그럼 얼마 나와 제곱하면은? 그럼 B에 뭐 나오면은 더해서 1 나올 수 있을까? 4분의 3이면 되겠죠. 제곱한 게. 그럼 B는 뭐이면 돼? 2분의 루트 3일 때. 이 경우일 때도 제곱하면 1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 A가 0이야? 아니잖아. 안 되는 예시도 있으니까 항상 참이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항상 1이 아니라는 게 딴 게 올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뒤에 틀렸고
니은 맞았고 기억 맞았고 답은 기억 니은 기억 니은. 기억만데 니은. 아 우리가 아까 는 아니다였나? 아 오케이 그러면 기억만. 땡큐. 여기도 봅시다. 한허근이 알파라고 나와 있고, 근데 여기 좀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나오는 근을 알파라고 했는데 알파를 잘 조합해서 Z를 만들었고요. 마지막 물어보는 게 Z랑 Z바입니다. 그래서 혹시 얘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왼쪽 거에 뭐 씌우면 돼? 바를 씌우면 되겠죠? 우리 분수일 때 바 어떻게 씌우는 거야 이거? 둘 다 씌우면 돼. 이렇게. 근데 잘 봐요. 알파랑 알파는 허근인데 이 허근에다가 1을 빼고 1을 더한다고 해서 켤레가 이 더하기 빼기는 영향을 안 끼치거든요. 실수부기 때문에. 그럼 걔는 결국 어디까지 올 수 있냐? 요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얘는.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할 거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 식에 써보면 알겠지만 이게 분수 곱셈이거든.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분수 곱셈.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칠판 봐야죠. 왜 한 번이요? 알파 봐. 알파 더하기 알파 봐. 더하기 1까지. 알파 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 봐. 더하기 1까지.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이게 두분의 합이랑 두분의 곱처럼 얘가 궁금한데 아까 문제에서 방정식의 근이 하나가 알파라고 했는데 또 잘 봐요. 개수가 어때? 다 정수. 다 실수네? 그럼 한 근이 알파면 또 다른 근은 뭐겠어요? 알파 바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알파 더하기 알파 바는 실제로 뭐라는 거야?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써도 된다는 거지. 그럼 알파 바는 얼마겠어요? 두 근의 곱이고.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됐나요? 4번. 그래서 다 이게 그 켤레근 유형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데 나중에 이게 연결되어서 나올 때가 아니고 얘만 딱 나왔을 때 우리가 켤레근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도 볼게요. 이거 허근이거든. Z에 3 뺀 거 허근입니다. 근데 개수가 또 어때? 1, 실수, 9야. 또 개수가 다 실수네. 그럼 또 다른 건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의 켤레근. 아까 말했죠? 3은 의미가 없다고 했어. 요 새끼나 요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거를 쌤이랑 구해볼까 한번? 뭐가 지금 온 거야? 두 분의 합이랑 두 분의 곱. 둘이 더할까요? Z 더하기 Z바 마이너스 6까지. 둘이 곱해볼까? ZZ바 마이너스 3의 Z 더하기 Z바 플러스 9까지. 일단 두 개 구한 거 하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얘도 볼게요. 다 어때? 1, 실수, 9. 그러면 한 근이 Z 더하기 3i. 얘는 아예 허수. 복수수 맞죠? 근데 3i니까 영향 끼쳐. 요거의 켤레를 구하게 되면은 얘만 바뀌는 게 아니고 얘도 바뀐다. 됐어요? 그럼 또 두 개의 근을 구했네. 뭐 할까? B랑 9를 구하자는 거죠. 얘 뭐야? 두 근의 합. 얘 뭐야? 두 근의 곱인데 보통 우리가 Z를 먼저 쓰잖아요. Z바보다. 근데 식을 보면 알겠지만 3ZI, Z바 I고요. 마이너스 3ZI입니다. 쌤은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묶으려고 Z 먼저 쓰기 위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요 4개로 문제를 풀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에 이 Z에 대한 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Z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허수이기 때문에 이게 좀 A랑 B를 써서 좀 찐빠입니다. 뭐 쓸까요? A랑 B 말고 암은 문자 2개 쓰면 돼. 연속된 거. 보통 뭐 C랑 D 써도 되고 뭐 P 더하기 QI 써도 되고 너네 마음대로 쓰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허수 Z라고 했으니까 누가 0이면 안 됩니다. D랑 Q 이런 라인이 0 되면 안 되겠죠? 하나만 쓸게요. 그러면 허수 돼야 되니까 D는 0 되면 안 돼. 쭉 써볼게요. 아 잠깐만 좀 칠 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챙겨줄게. 다시 볼게요. 여기서 식을 좀 봤더니 이거 첫 번째랑 세 번째가 어때요? 비슷해요.
약간 비슷하죠? 그럼 나는 이제 6을 넘길게. 그럼 A 더하기 6이 뭐라는 거야? B라는 거죠? 이거 하나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랑 네 번째 식을 좀 봤더니 여기도 약간 이렇게 지워지죠? 얘 뭐 안 썼냐? 곱한 건데. 둘 다 곱인데 뭘 안 쓴 것 같아. 9를 안 썼어? 왜? 3i랑 마이너스 3i 안 곱한 것 같은데? 9. 여기 지울게요. 그럼 얘도 지금 식이 얘처럼 비슷하다는 거야. 왜? 또 둘이 뭐가 있어 공통적으로? ZZ바가 있죠. 그래서 넘길게요. 그럼 넘어가면은 3의 Z 더하기 Z바랑 3 넘어가면 3의 Z 마이너스 Z바의 i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우리가 이제 A랑 B를 구하는 거니까 모를 수 있지만 여기 식을 풀려면은 대입해서 좀 풀자는 거죠. 대입 좀 해볼게요. 여기 왼쪽 써 있으니까. 이거 얼마 나올까 얘들아? 예. C 더하기 DI로 쓰기로 했어. EC. 얘는 뺄게. 써줘. C-DI. 얼마? EDI. EDI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서도 2를 약분하면은 뭐가 나온다는 거야? C랑 마이너스 D가 똑같다는 거죠. 결국 저 이제 Z 복소수가 실수분랑 허수분과 더해서 0 나오는 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더 색을 신경을 좀 써볼게요. 뭐 할 수 있을까 또? ZZ바가 2C제곱 더하기 D제곱? 여기씩 좀 대입도 해야겠는데? 같은 거로 문제 푼 거죠. 다시 한번 써볼게. 이거 얼마라고 얘들아 우리? 둘 곱해볼까?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거 얼마였죠 우리 아까? 2C 마이너스 6C. 근데 D제곱 뭐라고 쓸 수 있어? 우리 C랑 마이너스 2랑 똑같아. D제곱은 C제곱 는 0까지. 그랬더니 여기 2C제곱이랑 마이너스 6C네. 약간 이제 문제가 낯설 수 있지만 2차 방정식이에요. 그 뭐로 쓸 수 있어? 2C에 C-3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랬더니 C가 뭐랑 뭐 나옵니까? 0 또는 3이 나오죠. C는 아까 보면 알겠지만 조건이 없었어요. 0이든 3이든 상관이 없어. 근데 C가 0이랑 3이어봐. 여기 넣어볼까요? C가 0이면 D도 얼마야? D도 0이고요. C가 3이면 D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D는 조건이 있었죠. 왜? 허근이었으니까 뭐가 안 돼? 0이 안 되죠. 그러면 C는 3이나 D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겨. 우리 아까 이거 A 더하기 6 A랑 B 뭐였냐? A만 구하면 풀리려나? 아니네 여기 누구였어? 우리 Z 더하기 Z바 2C. C 얼마야? 그럼 B는 6. B가 6이니까 A는 0. 둘이 뭐 해달래? D거 해볼게요. 이런 거는 그냥 뭐 문제 읽으면 돼. 근데 이제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내변이 동서남북을 향한 정사각형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느낌이 있었죠. 성벽을 둘러싼 거. 그 다음에 각변 중앙에 문이 있대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정사각형 성벽에 문이 동서남북으로 딱 뚫려 있는 거 이렇게. 그럴싸하죠. 두 번째. 의성이 북문을 나서서 북쪽으로 20보. 20보가 뭐야? 20걸음 갔다 오는 거 중에 대충 20으로 가면 돼. 여기 나무가 있대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남문을 나서서 남쪽으로 또 14보 14걸음을 걷대요. 그 다음에 직각으로 구부러져. 약간 느낌인 것 같아. 서쪽으로 1775. 이게 문제죠. 아우, 그냥 다 못 그리니까 대충 많이 간 거야. 근데 여기서 쌤은 요 표현을 좀 너네가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로소 이 나무가 보인다가 어떤 표현일까요? 여기까지 괜찮죠? 쭉 가다가 이제 비로소 나무가 보인다.
봐봐. 여기 있어봐. 보여? 안 보여. 가다가 여기도 안 보여. 왜 나무 여기 있어? 안 보여 각이. 그러니까 잘 가다가 딱 비로소 그러니까 딱 1775까지 딱 걸었더니 이렇게 딱 성벽을 딱 통과해가지고 이 나무가 보인다는 게 이렇게 약간 뭐로 풀면 될까? 그러니까 일단 직각삼각형 느낌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성벽의 한 변의 길을 A로 뒀기 때문에 여기 A까지.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도 약간 느낌이 보이긴 하는데 솔직히 이 1775를 제곱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닮음이 보여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보라색 높이가 얼마입니까? A 더하기 34죠.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또 뭐 있어요? 요 식기는 못 쓸 것 같고 아마 여기 도형을 써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높이는 알잖아. 뭐를 몰라? 얘를 모르는데 아까 문제에서 이 문은요 성벽이 중앙에 있대요. 그럼 A를 절반 해주면 될 것 같고 이게 살짝 고개를 돌리면 되나? 둘 다 90, 90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가 공통각이기 때문에 AA 닮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식은 2분의 1 A 대 20은 밑변부터 썼죠? 1775 대 A 더하기 34까지. 뭐 근데 여기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비율은 그 정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2분의 1 A 더하기 20이나 뭐랑 똑같아요? A 더하기 40이랑 똑같아. 그래서 요거로 풀면 상관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뭐 해주면 돼? 이렇게 전기식 써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잘 봐. A제곱 더하기 34A 나올 거고 40 곱하기 이제 1775가 문제죠. 근데 문제는 이거다.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문제 풀어주면 돼. 근데 다만 이제 이거지. 앞에가 1짜리니까 잘 쪼개가지고 더해가지고 34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숫자 너무 크니까 방법은 일단 이거야. 곱하는 게 아니고 쪼개야 되니까 소인수분 해야죠. 8, 5, 40. 얘네 이제 구해야죠. 5 곱하기 3, 5, 15 5, 25 5, 15 5 곱하기 71까지. 근데 요 놈은 어때요? 71? 소수입니다. 그래서 5, 2개 71 2, 3개 5, 3개 71까지. 그래서 이걸 잘 조합해서 두 개로 쪼개서 우리가 뺐을 때 34가 나와야 되니까 빼야 되잖아요. 숫자가 둘이 좀 비슷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보면 알겠지만 이게 8이랑 125랑 71을 잘 조합해서 두 개로 만들면 일단 단위가 좀 클 거야. 근데 거기서 34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 좀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다 일일이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이제 착한 게 답이 써 있어, 객관식에.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답이 나오려면은 얘를 이제 풀었을 때 약간 이제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 누가 답이요? 맞지? 그럼 이제 1번부터 5번 중에 여기에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 숫자를 우리가 요 새끼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71의 배수는 없는 것 같고요. 5 곱하면은 300달이고 2 곱하면은 140이니까 이 세 개랑 5 세 개 이 세 개랑 5 세 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있을 것 같다는 거지. 이 세 개랑 5 세 개. 뭐 있죠? 250 만들 수 있죠. 왜? 얘 세 개랑 이거 하나 곱하면 되니까. 한 놈은 마이너스 250이 돼버린 거고 우리가 5 세 개 썼고 2 한 개 썼으니까 4 곱하기 71 해볼까요? 284까지. 그럼 더하면 34 나오니까. 근데 이게 없었으면 좀 다 해봤어야겠죠. 됐나요? 지금 두 2차 방식에 모두 정수인근이 적어도 하나씩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적어도 하나씩 갖는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 둘 다 인수분해를 했어. 정수인근이 한 개여도 되고 두 개여도 되고. 그 다음 이게 앞에 B랑 A를 그냥 모르고 얘는 이제 A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X자형 분리법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근 문제니까 요거 한번 써볼까?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c c가 16이네 64a. 근데 잘 봐야 되라. 여기서 힌트를 얻어줘야 돼. 뭐 판별식도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 근 지금 뭐야?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죠. 루트 있으니까. 근데 정수가 되려면 당연히 일단 뭐가 없어져야 돼? 얘가 루트가 없어져야겠죠? 그러니까 루트가 없어진다는 표현은 꼭 이제 0이라는 표현 대신 뭐여도 돼? 제곱수여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단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애를 끄집어내려고 했더니 64가 있네. 그럼 여기 뭐 있어요? 얘가 32 곱하기 32죠. 그럼 64 잘 봐봐. 얘 뭐야? 32 곱하기 2네? 그럼 32, 32에서 한 놈이 주고 여기는 16만 남기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64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뿔마 8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64 뺄게요. 뭐 남았어요? 16. 여기는 64 빼버리면은 딱 A만 남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루트를 해석을 했을 때 여기에 누가 와야 된다고? 제곱수. 그러면 제곱수 해석해봅시다. 0도 돼요. 뭐 0 쓰자니까 써자. 1, 4, 9, 16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0 만들려면 16. A는 15. 4는 12. 9는 7. 16은 0까지. 이 5개 후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되나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요 놈은 빼야겠죠. 왜? A 값을 구한 건데 A가 0이어봐. 뭐가 안 돼? 2차 방정식이 안 되거든. 됐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맞아요. 정수의 인근에 대한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쌤은 일단 판별식을 쓴 거고 이게 어차피 유리수여도 상관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대입하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둘 다 유리수여도 되니까 정수일 때는 이제 우리가 오른쪽 거를 더 풀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bx제곱 저기 똑같이 판별식 써볼게요. 2b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까지. 그럼 여기도 볼게. 얘도 무리수 때문에 안 돼. 그럼 이게 정수인근 되려면은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얘처럼 제곱수. 그랬던 얘는 어때요? 아무것도 못 나와. 뭐 4 못 나오잖아. 얘는 7, 7, 49니까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줘야 되냐면요, 왼쪽에서 구했던 A를 여기다 대입해서 요게 제곱수, 이 안에가 제곱수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요 문제에서 A랑 B는 자연수거든요. 자연수야? 그럼 잘 봐. 요거랑 요건 지우자는 거죠. 일단 왜? 16 넣어볼까요? 64야. 그럼 무조건 음수 나오겠죠. 안 되고요. 15 넣어볼까요? 60. 여기도 안 되고. 그럼 일단 이 둘이 후보라고 하는 거지. A값 후보가. 넣어볼까요? 49 빼기 48b. 제곱수 되면 되는 거야. 7 넣어볼까? 49 빼기 28b. 제곱수. 요거는 뭐 우리가 이제 B에 1, 2, 3, 4를 넣어보는 건데 얘는 딱 1밖에 안 될 것 같고 요 놈은 1 넣으면은 21 안 되고요. 2 넣으면은 56. 얘는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12일 수밖에 없고 요게 제곱수가 되려면 B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2랑 1을 더해주면 돼요. 대슈. 3번. 여기 그 12개잖아. 6개만 하고 쉬어볼게요. 알겠죠? 봅시다. 요게 뭐 사람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요거 이렇게 둘이 짝꿍인 건 보이십니까? 요거 전개해도 돼. 알지? 전개해도 되는데 쌤이 좀 해주고 싶은 표현은요, 이게 요런 문제 유형이 있어서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겨. 아마 기억날게요. 들으면 똑같은 게 들어있네. 맞죠? 그럼 이거 왠지 요거라고 또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x에 뭐 대입한 거야? 2 감마.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근이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긴 하지만 이걸 우리가 쉽게 전개할 수 있잖아요. 곱셈 공식이니까. 얼마요? x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알파 베타. 근데 여기다가 뭐 대입한 거야? 2 감마. 그러면 4 감마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에 이 감마 더하기 알파 베타까지. 근데 이 오른쪽 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왼쪽 두 개랑 오른쪽 두 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감마, 이 델타. 감마랑 델타의 차이점밖에 없죠? 그럼 여기 감마 대신 뭐 넣으면 돼? 그렇지. 쭉 쓸게. 그 다음에 요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는요, 문제에서 처음에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써 있어요.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두 분의 합. 그렇지. 두 분의 곱. 그래서 좀 정리를 더 해봤더니 4감마 제곱 4감마 마이너스 5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 잘 봐요. 또 요 방정식에서 두근이 감마랑 델타래. 대입을 해서 푸는 것 같아. 지금 왜? 형태가 2차, 1차 나왔으니까. 그럼 대입 한번 해볼까요? 4감마 제곱 4감마 마이너스 4죠. 뭔 소리야? 여기까지 맞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4, 4인데 넘어가면 4일 거고요. 양변 4 곱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6. 여기 16이라는 거지. 11까지.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이라면 왼쪽이 10이면 오른쪽도 뭐일 수밖에 없다? 곱하면 121까지. 됐나요? 왜 다 짤짤이로? 지금 4번 보면은 여기 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말고 오른쪽 식을 우리가 이제 많이 풀어본 적이 있죠? 이거 이제 쌤이 좀 식을 써주면은 이렇게 이제 식을 썼을 때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 괄호 안에 누구 자리입니까 원래? X 자리고요.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 식을 해석해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X에 무조건 뭐 대입한 거야? 알파. 알파를 넣는데 베타가 어떻게 나와? 알파랑 베타의 관계식으로 여기를 알파로 바꿔줘야 돼. 근데 관계식이 첫 번째가 밖에 없잖아. 그럼 베타 대신 뭐라고 쓸 수 있어? 3 마이너스 알파. 똑같은 거야. 베타 대신 얘 써도 되잖아. 둘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알파도 마찬가지로 뭐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3 마이너스 베타. 뭐야, 식이 똑같아. 우리 알파 넣었더니 여기 알파. 베타 넣었더니 베타. 원래 X자리인데? 그럼 오른쪽에 뭐가 써 있었겠어요? 3 마이너스 X가 써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아니, 이 알파랑 베타가 뭐길래 X에 맘대로 집어넣었지? 요 식에, 그치, 해기 때문에. 우리 X값은 해밖에 못 집어넣어요. 이 식에 해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식을 넘겨서 해석을 하는 거야. 보통 2차 방정식 문제니까. 요 방정식이 뭐라고요? X값이 알파 또는 베타입니다. 그게 뭐라고? 해.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궁금하대. 근데 이 방정식 두근의 합이 써있어, 문제. 볼게요. 요것도 이제 문제를 보면 얘들아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약간 얘랑 좀 비슷해요. 아까 우리 2번 푼 것처럼 이렇게 정수인 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뭐 근의 공식 좀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요거는 뭐 똑같이 접근해도 되긴 하는데 쌤 드는 생각은 자연수 MN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근도 두 근이 서로 다른 소수래. 그럼 소수는 뭐야? 결국 자연수거든. 그래서 일단 이 개수가 자연수라고 힌트를 줬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써볼까 우리? 요거 n분의 n까지. 그럼 봐봐. 아까 뭐라고 했어? 알파랑 베타는 소수라며. 그럼 소수랑 소수를 더해봐. 무조건 자연수가 나오겠죠? 그럼 n분의 15가 자연수 나오면 m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몇 개밖에 안 돼? 1, 3, 5, 15까지. 그래서 우리가 직접 넣어보는 거죠. 가능하게 뭐 있는지. 그래서 직접 해보는 거예요. 됐죠? 가볼게요. 쭉 쓸게. m값 집어넣어서 얘들아. 15일 때도 있고 5일 때도 있고 3일 때도 있고 1일 때도 있고. 근데 이건 절대 안 되겠죠. 소수는 최소 2, 3이잖아. 그럼 2랑 선더면 일단 1인 5인데 얘도? 일단 얘는 이제 된다는 거죠. 뭐랑 뭐 더하면? 2랑 3 더하면 15 가보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한쪽을 소수로 만들어주면 돼요. 소수 더하기 소수여서 뭐 있어? 2랑 13 되고요. 3 넣어볼까요? 3, 12 안 될 것 같고 5 넣으면 10 안 되고요. 7 넣으면 8 안 되죠. 그럼 이거밖에 없네. 그러면 이거 잘 봐. 알파 베타 지금 경우 나왔거든요. 이거 m이 뭐일 때죠? 15 나오려면은
m이 1일 때 5 나오려면 m이 뭐일 때? 5일 때 3일 때? 3일 때. 그럼 가볼게요. m이 1일 때 집어넣어보자. n은 알파 베타가 얼마입니까? 26. n은 26인 거고. 두 번째, m이 3이면 3분의 n이 알파 베타 2랑 3이래. 6. 그럼 n은 18. 6번. 이것도 혹시 정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12문제인데 이 쉬운 게 좀 많이 껴있어요. 혹시 요거 좀 기억하려나 모르겠는데 이 근을 보통 우리 알파 베타라고 두는데 뭐 그 문제의 설명이 이 두 근에 대한 관계를 줬죠. 뭐 여기서 바꿔서 풀어도 되고요. 선생님 보통 그냥 한 근이 다른 두 근의 2배보다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하나 K라고 두고 하나 그냥 2K 마이너스를 줄게. 알겠죠? 얘를 그냥 알파라고 두고 2알파 마이너스여도 상관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만 쓸게. 아, 둘 다 mn이구나? 그럼 이거밖에 없겠죠. 둘 더 있어요. m. em 마이너스 1. 근데 지금 이 m이 얘래. 뭐 할까? 집어넣겠습니다. 2k제곱 마이너스 k는 6k 마이너스 3까지 넘어가면은 2k제곱 마이너스 7k 더하기 3까지 그랬던 인수분해 보여 안 보여? 보여. 2, 1에 1, 3에 마마. 그러면 k 값은요? 2분의 1 또는 3이 나오겠죠. 2분의 1 넣어보겠습니다. 근 뭐랑 뭐 나옵니까? 2분의 1, 0. 3 넣어볼게요. 3이랑 5. 문제 아까 뭐라고 써있을까요? 양수밖에 안 돼요. 정답은 우리가 두 근 중 작은 근의 알파라고 두는 거고요. m 값은요 두 근의 합입니다. 우리 k가 3일 때 이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k3 집어넣을게요. m은 8. 둘이 곱해달래. 지금 여기서 얘도 아까 이제 푼 문제랑 좀 흐름이 비슷하잖아. 뭐 하고 싶어? 전개하고 싶고 얘도 전개를 하고 싶은데 일단 얘랑 좀 느낌이 다른 게 여기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한번 좀 식을 해석을 해봤더니 이게 실근이래. 그럼 잘 봐. 아까 우리 해봤잖아. 실근들은 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0 이상이죠. 근데 잘 봐. 그럼 얘는 무조건 얼마야? 1 더하면 1 이상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0이 절대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 곱해서 0 나왔대. 그럼 이거 얼마야? 얘가 0이어서 베타 제곱이 얼마겠습니까? 1이라는 거죠. 그럼 베타는 얼마야? 뿔마 1. 두 번째. 그럼 베타가 뿔마 1이면 넣어봐. 0이? 안 나오네? 그럼 이것도 0이 아니래. 그럼 이것도 뭐야? 0이네? 그럼 알파가 얼마겠어요? 2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A 한번 구해볼까요? 두 근에? 그럼 얘 아니면 얘겠죠. 근데 알파가 0보다 작다, 0보다 크대. 그럼 마이너스 알파는 음수겠죠. 누구밖에 안 돼? 얘밖에. 그럼 누구랑 누구 더하겠어요?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을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요놈이 두 근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두 근의 곱은 둘이 곱하면 돼요. 8번. 요것도 뭐 식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문제에 손을 못 댈 정도는 아니거든요. 왜? 요거 한번 뭐 하고 싶어? 자연수 빼. 2차 방식이 근 알파를 가진대. 뭐 해볼 수 있을까? 대입해 볼 수 있겠죠. 근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쭉 읽어보면은 나머지 정리 표현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해볼 수 있을까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하대. 근데 이 식이 어때? 1차식이네? 그럼 우리 1차식 나눌 때 나머지 어떻게 구해? 0이 되니까 a제곱을 x에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건 a제곱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맨 첫 번째가 얼마입니까? x제곱이니까 알파의 4제곱 되겠죠. 요것만 좀 조심하면은 나머지는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미안. 나머지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p제곱 알파 마이너스 pq 플러스 6q까지 됐나요?
6Q 어떻게 할까? 지우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식이 딱 두 개인데 여기서 너네가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파 값이 최소일 때 Q의 값. 근데 만약에 알파 값이 지금 알파가 근데 좀 애매하긴 한데 근이기 때문에 이게 쌤만 이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2차로 나오면 왠지 뭐로 푸는 게겠어. 2차 함수로 푸는 것 같은데 정확히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모를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끝이야. 우리가 이 두 식을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좀 정리해 줄까? 마이너스를 뭐 빼면 뭐가 잘 보이나 근데? 여기는 뭐 건들 거 없고 위에 거랑 좀 해석해 줘야 되는데 한번 조금만 잘 봅시다. 얘랑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여기 혹시 어때? 마이너스 P의 P알파 더하기 Q거든요? 근데 여기 잠깐 보니까 여기서 좀 끌어다 올 수 있겠죠? PA 더하기 Q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니까 더하기 P알파 제곱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P알파 제곱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얼마 나옵니까? 알파 4제곱 마이너스 5P 알파 제곱까지. 그럼 알파 제곱 묶을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5P까지. 알파 제곱은 0이거나 알파 제곱이 5P거나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우리가 알파라는 표현이 아까 뭐였냐면요, 자연수인 근이었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은 5P인데 잘 봐요. 문제에서 말하는 걸 읽어봤더니 알파가 최소이고 싶대. 그럼 알파가 최소면 제곱수 중에 제일 작으면 돼요. 우리 제곱수 특징이 뭐였는지 기억나나? 좀 옛날에 했었는데 어릴 때 중학교 때 제곱수의 특징 뭐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이러는 거. 지수가 짝수야. 그럼 우리가 이제 5P니까 P에다 일단 뭘 집어넣으면 돼? 1이니까 5는 한 개 넣고 나머지는 뭐의 제곱으로 채워주면 되는데 최소고 싶다며. 그럼 딱 5만 한 개 채워주면 되겠죠. 그럼 알파 제곱이 25니까 알파는 뭐일 수밖에 없어? 5일 수밖에 없고 그때 P는 얼마예요? 5일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Q니까 Q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그래서 알파랑 P를 구했으니까 다 대입 때리겠습니다. 알파도 5고 P도 5야. 알파도 5고 P도 5래. 둘 다 얼마야? 25, 25. 그럼 Q가 궁금한 거 넘어가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50까지. 9번. 아까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잘 해석하고 있나 볼까요, 우리? 뭐 할까? 그렇지, 넣어야죠. F 알파 플러스 1은 0, F 베타 플러스 1은 0. 그럼 여기서 해석을 하는 거, 원래 누구 자리죠? X 자리. 요 식에서 근을 뭐로 인정하는 거야? 이 2차 방정식에서 근을 얘랑 얘로 누구?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까지. 두 번째. 이번에는요, 요 식의 두 근의 합이 궁금하대요. 근데 일단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뭐가 아닙니까? 알파랑 베타는 아니야. 알겠죠? 모르는 거고요. 쌤은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나 그는 무조건 X값이니까 보통 뭐라고 써? X1이나 X2로 쓰잖아. 그럼 대입을 했을 때가 진짜 근이잖아요. 그럼 대입을 해봐. 식이 뭐 나와? F X1 마이너스 1은 0, F X2 마이너스 1은 0. 근데 잘 봐. 아까 똑같이 푸는 거야. 여기 원래 누구 자리야? X 자리. 근데 이 두 식은 왜 만족하는 거예요? 요 방정식에 근이니까 해니까. 그럼 내 말은 요 모양을 보니까 여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얘도 되고 뒤에 것도 되고. 근데 왼쪽 거를 비교해 보니까 왼쪽 거는 똑같은 방정식인데 근이 얘일 때도 있지만 얘일 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그냥 둘이 갖다 놓으면 돼. 하나씩만.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X1, X2는 마이너스 1을 넘어가면 되니까 알파 더하기 3과 베타 더하기 3이고요. 이게 X1, X2인데 뭐 해달래? 곱해달래. 할 줄 알죠? 곱하면 아마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뭐 맞은 사람은 이렇게 맞았으려나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그 두 근을 줬거든요. 어디랑 어디 줬죠? AC랑 BC. 거기 알파랑 베타로 두고 싶고요. 두 번째,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요, AB가 지름이래요. 그럼 쌤 혹시 어떤 걸 만들어 볼까? 오, 좋아요. 그랬더니 이런 모양 우리 배운 적 있지 않아요? 직각삼각형의 직각을 내려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소공식 써도 돼. 소공식이 근데 아마 소공식 써도 되냐? 그럼 식이 좀 어려워질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알파랑 베타가 근이니까 궁금한 게 뭐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만 알면 되잖아, 맞지? 근데 두 근의 합이 이미 써 있어. 이거 어떻게? 가운데 거 제곱은 왼쪽 오른쪽. 그래서 B제곱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럼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왜? 우리가 근을 알고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두 근의 곱까지. 여가 찾아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답을 쓸 때 얘는 이제 객관식이와 상관이 없는데 좀 실수하는 게 뭐냐? 요거를 안 써요. 안 쓰면 틀려, 알겠죠? 능력 꼭 써줘야 됩니다. 방정식이니까. 나중에 주관식 같은 거 쓸 때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번. 여기도 볼게요. 혹시 요거 그냥 식 한번 써볼까? 가볍게? 저거를 인수로 갔는데 그럼 fx는 일단 어떻게 생긴 거야? x 마이너스 i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 최고차는 뭔지 모르고, 여기는 몰라. 근데 근이 얼마입니까? 허근이네. A, B, C 개수 판단해볼까? 켤레근. 그럼 다시 우리가 어떻게 받는 거죠? 마이너스 넣어서, 그럼 이것도 똑같이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전개하면은 A만 모르지만 나머지 1차원과 상수항 구한 건데 쌤 추천은 이거야. 이게 지금 전개하는 게 얘들아 쉬울까? 좀 귀찮겠죠? 근데 우리 두 근을 알고 있잖아. 그럼 아까랑 똑같다는 거야. 얘를 요렇게 풀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외웠으니까. 여기 누구 자리야? 여기 누구 자리야? 외웠으니까 활용해야죠. 이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완성하니까 딱 누구 빼고 다 알아요? A 빼고 다 알아. 그럼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 힌트는 1 더해줘. 요 2차 방정식에 두 분의 곱이 4래. 어떻게 구해? A분의 C까지. 2차 한계수분의 상수항 AX제곱 2A 더하기 1까지. 이게 얼마래요? 넘어가면 4A, 넘어오면 2A. A는 2분의 1까지. 그럼 A가 2분의 1이니까 A가 2분의 1이니까 집어넣어볼까요? 여기다가 흰 색깔이 fx야 얘들아.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까지.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죠 얘들아? f ax 마이너스 ax야. 여기서 두 분의 합이 궁금하대. 그럼 혹시 누구는 안 구해도 될까? 상수항은 안 구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어차피 구하면서 구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요 놈 잘 구해볼게요. 여기 원래 누구 자리? x 자리. 그럼 누구 왔어? 2분의 1x 넣어야지. 넣어볼까? 일단 얘부터 구할게. 얘부터. 요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까지. 근데 2분의 1 앞에 있잖아. 그럼 2분의 1 곱해버리면 8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고 상수항은 몰라.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까지만. 그럼 얼마 나와요? x. 그러면 8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x니까 두 분의 합은요 8까지. 됐나요? 잠깐만 봅시다. 지금 2차 방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나와 있고요. 요거 아까랑 좀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잘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우리 가로 안에 누구 자리라고 얘들아? x 자리인데 지금 약간
알파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를 베타 더하기 2로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뭐로 써줘야 돼? 알파의 식으로. 그래서 알파랑 베타의 관련된 식을 봤더니 첫 번째가 이제 그 식이 두분의 합, 두분의 곱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쓰면 될까? 곱은 곱해져 있으니까 이제 합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베타가 얼만데 그러면? 2 마이너스 알파야? 그럼 2 마이너스 알파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얼마입니까? 4 마이너스 알파까지. 그럼 잘 봐요. 이게 다 알파 라인이잖아? 그럼 알파 대신 원래 문제가 뭐였겠어? 그렇지. 원래는 x였다는 거야. 두 번째 것도 어때요? 두 번째 것도 똑같다는 거야. 두 번째도 얘도. 얘도 어차피 똑같이 구하면 얘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왜 x 자리에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 요 방정식에 해였으니까. 그럼 이게 이제 정확한 2차 방정식은 아니잖아. 왜? 능형이 아니니까 보통. 그럼 우리가 넘기면 돼. 그러면 플러스 x 마이너스 4.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얘들아 잘 봐요. 우리 요 방정식의 근이 얘라며. 근데 문제에서 근을 얘랑 얘로 갖는 방정식이 또 있다니까. 문제 맨 처음에 써있죠. 여기서 하나 중요한 내용 있죠. 뭐 있을까? 잘 더했어. 최고차항을 몰라. 몇 x제곱인지 모르잖아. 얘는 1x제곱인데 얘는 1x제곱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뭐 곱해주면 돼요? 뭔지 모르니까 a 곱해달라고 하는 거지. 됐슈? 이게 식이 끝입니다. 근데 나조건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왜? 나조건을 아마 풀면 a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나조건이 조금 이제 특이한 게 몇 배 차이 나요? 3배. 근데 쟤는 9배 차이 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죠. 얘를 알아야만 문제를 풀 것 같아서 x에 1을 한번 넣어봤어. 이런 식이 나오겠죠. 두 번째 9를 구해다 보니까 여기다 9를 넣어볼게요. 근데 F9랑 F27이야.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우린 이 둘을 모르기 때문에 못 풀어. 그래서 혹시 한번 3을 구해봤더니 x에 3을 넣어봤더니 똑같이 3, 3이 있네. 근데 중간에 또 빼기잖아요. 이 둘을 뭐하면? 빼면 문제에서 원하는 힌트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넣어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다 뭐 넣을게요? x에 1 넣을 거야. x에 1 넣어줘. x에 1 넣어줘. 1 빼기 2 빼기 4 마5. x에 3 넣어줘. x에 3 넣어줘. 9 빼기 6. 둘을 뺄게요. 이렇게 빼버리면은 지금 문제가 이렇게 지워지고 f1 빼기 f9 마3 빼기 1 마이너스 5a 빼기 a. 근데 이 값을 알고 있어 우리가. a는 얼마다? 2까지. 그래서 a를 1을 대입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풀리는데 요게 문제가 좀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a1을 집어 넣어볼게요. 그럼 식이 fx 더하기 f3x에 더하기 x 빼기 4는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까지 맞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fx의 두근해고 여기 fx 있고요. 그럼 이거 다 넘겨도 소용이 없는 게 얘는 f3x잖아. 다시 말하면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다 x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의 관계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 아까 이런 거 해본 적 있거든요. 2분의 1x 만들어 본 적 있잖아. 이거 뭐 넣는 거야 그냥? x자리 3x 넣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왼쪽 2개 남겨놓고 오른쪽은 일단 넘어가 보자. 다 정답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까지.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fx도 몰라. 모르니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얘를 얘로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x랑 3x는 개수가 바뀌는 거지 차수가 바뀌진 않거든. 무조건 2차일 거고. 얘 어떻게 구하자고요? 대입해야죠 뭐. 얼마? 9ax제곱 3bx 더하기 c까지. 요걸 두 개 더했더니 얘가 나왔다고 하는 거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어디만 구하면 될까? 요 fx의 두분의 곱이니까
이차항과 상수항만 구하시면 돼요. 몇 AX제곱? 10AX제곱. 그게 얼마 나와야 돼? 2X제곱. 그럼 A 얼마? 이 C가 마이너스 4 나와야 돼. C는 5분의 1분의 마이너스 2. 됐죠?